자, 이번 단원이 마찰 전기와 정전기 유도라는 단원입니다. 우리가 이 단원을 들어가기 전 말 그대로 전기니까요. 전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중력을 다뤄봤고 힘을 다뤄봤죠.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거. 자, 힘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중력이 있고요, 마찰력이 있고요, 이런 것들 많이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이쪽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다루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깊은 내용을 다루기보다는요, 앞서 배웠던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중력장이라고 불러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알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배우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전기장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중력장은 방향이 요렇게 따지거든요. 지구 중심 방향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얘들은요, 플러스 전하에서 마이너스 전하 방향, 그리고 단위가 실제로 얘는 킬로그램이라는 질량 단위를 쓰거든요. 여기에다가 가속도를 곱해가지고 무게라고 불러요. mg. 기억나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근데 얘들은요, 이걸 써요. 이걸 니들이 사용하진 않아요. 지금 여기서는. 쿨롱. 알겠니?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 공간에서 배워야 될 전기장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전기가 전하가 생기는 원인이에요.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잘 들으세요. 전하, 다시 말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뜻하는 거예요. 전하가 발생하는 원인. 이걸 찾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이 얘기만 한 6번이 반복될 겁니다. 계속. 알았지?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리고 우리는 전기장이 플러스 전하에서 마이너스 전하로 작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구도 높은 데 있으면 낮은 데로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모든 물체가. 얘들한테는 높은 곳이 플러스 전하고 낮은 곳이 마이너스 전하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질 때 그 에너지 전환 관계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위치 에너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운동 에너지 들어봤어요? 2분의 1 mv 제곱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근데 에너지라는 게 여기다 이렇게 볼링공을 놓고 제가 밑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 교실 바닥에 머리를 있는데 볼링공을 떨어뜨리면 아프겠죠? 상상을 하지 마시고. 근데 요렇게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여기서 떨어뜨리는 게 더 아프겠죠? 그거 누구나 알고 있어요. 위치 에너지가 높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물체를, 전하를 띈 물체를 놓으면 얘들은 질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하의 종류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전하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플러스 전하는 이렇게 해서 생기고 마이너스 전하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안다면 그 다음 알 거 이거요. 전기력의 방향이에요. 요것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같은 전하 사이에는 서로 미는 청력이 작용해요. 서로 밀어낸다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전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밖에 없잖아요. 그럼 플러스 플러스끼리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뭐 한다? 밀어낸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청력과 그 다음에 다른 전하는, 서로 다른 전하 사이에는 당기거든. 인력이 작용해요. 서로 당긴다.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봐봐요. 플러스가 있으면 거리를 두고 있다. 얘가 이 거리를 두고 있을 때 서로 민다고 그랬는데, 미는 힘이 요런 원리로 민다는 거죠. 보세요. A, B라고 논다면 요 힘을 A가 B를 미는 힘이라고. 무슨 뜻이냐면 A라는 물체는 B라는 물체를 같은 전하기 때문에 민다는 거죠. 작용점이 B에 있다는 걸 표시한 거고요. 요 힘은 B가 A를 미는 힘이에요. 자, 작용점이 A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두 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B가 A를 미는 힘, A가 B를 미는 힘. 이게 작용과 반작용 원리인데, 두 힘의 크기가 같다는 걸 명심하세요. 두 물체가 서로 미는 청력이나 인력이나 두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요런 게 전기력이다. 알았지? 자, 봐봐. 두 개야. 양전하가 왜 생기고 음전하가 왜 생기는지를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전하를 띤 두 구체는 전하의 종류가 다르면 당기고 전하의 종류가 같으면 밀어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서로 당기고 미는 건 두 물체가 동일하다는 거죠. 이게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라 해서 니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과와 관련된 과학자가 누구야? 맞아. 뉴턴 아저씨가 발견한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그 사람은 만유인력으로 서로 당기는 힘이라고 중력장에서 막 연구를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두 물체가 상호 관계적인 힘이 작용할 때 그 두 힘의 크기는 서로 같아야 된다. 근데 그게 전기장으로 넘어왔어도 통하더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 거죠. 밀든 당기든 두 물체는 같은 힘이 작용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알아야 되거든요. 얘를 알아야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원자라는 게 있어요. 원자. 이 원자들이 화학 결합을 하면 물질이 되거든, 얘들아. 너희들이 보는 물질. 근데 이 원자 단위부터 전기적으로는 전하 평형을 따라요. 전하 평형의 법칙이라는 게 되게 일반적인 원론이거든. 원론.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물질이든 안정화되려면 양전하량과 음전하량이 같아야 돼요. 자, 여기서 원자라는 것이 중심에 누가 있고 핵이 있고 주위를 누가 돈다고 배워요? 전자가 돈다라고 여러분들 배웁니다. 근데 전자를 선생님은 원으로 그리지 않을 거예요. 전자는요, 움직인다가 제일 중요하고요. 핵이 요만하면, 이게 지금 뭔 줄 알아요? 전자입니다. 이게 전자. 여러분, 저기 전자 몇 개 있어요? 와, 많이 있다 이러지 마세요. 전자는 하나 있든 두 개 있든 세 개 있든요, 너무나 빨라서 어디든 관측을 하면 전자가 관측될 확률이 생겨요. 자, 이 말 되게 어려운 말이니까 잘 들어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양자역학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죠. 양자역학. 좀 재밌어서 흥미롭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만,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한다? 거기 있는 설명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양자역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왜 아무도 없을까요?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보는 사람 관점에서 해석이 달라져서 그래요. 양자역학이라는 게. 알았니?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하면 될까요? 케바케? 자네도 이상형인 남자의 조건이 있죠. 너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자네도 이상형인 여자 조건이 있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 혹은 여자를 딴 애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야, 저 기생 오래비 같이 생겨가지고. 혹은 야, 쟤 배 너무 많이 나왔잖아. 뭐 그런 스타일이 있다면 근데 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저건 멋있다? 아, 쟤는 내 취향이 아니야. 취향대로 해석한다는 얘기죠. 양자역학을. 원래 이미지가 있어요. 그 안에 딱 정확한 답이 어떤 거다라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전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양자역학을 해석하는 거라, 에너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양자역학적으로 해석하는 거라, 이게 좀 안 맞아요.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 모으고 있어요. 자료를. 하나로 딱 집대성하려고. 알았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전자가 하나 있어도 이렇게 구름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자, 쉬운 예로 여러분, 자전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바퀴가 있어요. 자전거 바퀴가. 서 있어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자전거 여기 축이 있죠. 축 요거 있어요 없어요? 자전거 축 있어요. 근데 얘가 막 달리면, 움직이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나 만화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움직인다 이거죠. 움직인다 이거. 그죠? 이렇게 움직인다. 막 움직이면요, 봐요. 서 있을 때 우리가 막대기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맞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근데 막 움직이면 어때요? 튕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난 아까 이 방향으로 넣어서 뺐어요. 근데 이 방향에 넣었더니 튕긴다고요. 그럼 거기에 뭔가 살 데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걔가 거기에 고정되어 있느냐? 안 그래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걔는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던지면 이 안으로 통과할 확률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천천히 돌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확률이 있어요. 물론 부러지겠지만. 딱 거기 부러지겠죠. 쓰거나. 근데 얘가 너무 빨리 돌면 들어갈 확률이 자꾸 줄어요. 이게 전자를 보는 인간들의 과학적인 해석이에요. 전자는 너무 빨라서 전자가 한 개밖에 없어도 어딘가에도 존재할 확률로 표현되는 거,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오비탈. 확률로 표현되는 거. 자, 이렇게만 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자, 핵 속에 구성하는 핵자, 핵을 구성하는 핵자로 우리는 양성자라는 물질이 있고요, 중성자라는 물질이 있어요. 양성자, 중성자는 우주가 폭발하면서 기본 입자들이 생기고 그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두 번째 입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보다도 더 작은 단위예요. 양성자, 중성자는. 자, 그것은 이제 원론적으로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얘가 이 전하를 떴다는 거예요. 양성자가 플러스를 띄었어요. 그러면 이 원자 내부도 전하 평형의 법칙을 따라서 음전하를 띈 입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서는, 전기적 평형을 위해서는. 그게 누군가 봤더니 전자예요. 전자가 음전하를 띈 거예요. 그럼 얘는 뭘 띄었냐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띄었어요. 아무것도. 중성자는 그냥 질량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론이 성립하느냐? 원자 있죠. 우리가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는 핵 속에 양성자의 숫자와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숫자가 항상 어떻다? 같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양성자의 숫자를 과학자들은 주기율이라는 화학의 바이블 같은 성경책 있죠? 크리스찬들이 기본적으로 여기는 바이블 같은 주기율표라는 걸 과학자들이 만들었거든? 거기에 원자 번호가 양성자의 숫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봅시다. 3번은 어떤 원소인지 아는 친구 있나 혹시 3번? 몰라도 된다는 거지. 3번은 양성자가 3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전자도 몇 개 있는 거죠? 3개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자, 10번은 양성자가 몇 개 있다고요? 10개가 있어요. 전자도 10개 있는 겁니다. 이게 전하 평형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에서 물질이 생성되면서 갖추어진 기본 조건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내가 얘기했잖아. 오비탈론이고 양자역학이고 하네. 이 중에 누가 움직이냐? 얘가 움직인다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자, 움직인다는 표현을 잘 들어봐. 움직인다는 얘기는 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핵으로부터. 이해하니? 잘 봐봐.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렇게 왼쪽 아래 첨자로 쓴 이게 원자 번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자료를 가지고 양성자 수가 3개고 전자의 숫자가 3개다라는 정보를 얻는 겁니다. 요걸로 뿅 하고 요 자료를 얻어요. 근데 이 중에 누가 움직인다고? 전자가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얘가 도망간 거야. 한 개가 도망을 해. 에스케이프. 탈출을 했어. 그럼 얘는 중성의 전하를 띄지 못해. 상대적으로 얘가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실 이렇게 표현해. 전자 하나 도망가잖아? 그러면 양성자가 몇 개 있고 전자가 몇 개가 돼. 그래서 이 둘을 합쳐. 얼마니? 플러스 1이지. 여기다 이렇게 써. 이렇게. 이게 니들이 말하는 이온이다. 이온. 전하를 띤 입자. 이온이야 이게. 이온. 이온이라고. 알겠어 이게? 그러니까 양 봐봐. 얘가 무슨 이온이야? 양 이온은 뭔 뜻이야? 전자를 잃은 아이들이야. 양 이온은 전자를 잃은 아이들이라고. 그런데 이런 애도 있어. 우리는 얘를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17번이네. 그러면 양성자가 몇 개고 17개고 전자도 17개네. 이렇게 수하자. 그런데 얘가 한 개를 포획한다고 하자. 끌어들여. 확 끌어들였어. 그러면 이 17번 염소는 양성자가 17개인데 전자가 18개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얘들아 합치면 뭐가 되냐? 이렇게 되더라. 이걸 음이온이라고 불러. 양이온은 전자를 잃은 애들이라고 보자. 전자를 얻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잘 들어봐. 전하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다라는 거야? 이렇다는 거야. 전자가 이동해서 전하가 발생하고 전자를 잃은 애들은 무슨 전하가 생긴다? 양전하가 생기고 전자를 얻은 애들은 음전하가 생기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처음 물리를 들으면서 이런 말 했죠 얘들아. 이거 누가 크다 그랬어? 좌측 우측. 누가 크다? 까먹었지? 까먹어야 돼요. 니들이 까먹어야 돼요. 돈을 벌어요. 니들이 다 알아봐요. 그래서 참 고마워요. 나에게 정말 훌륭한 고객님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신의 원님. 신의 하지 말아야겠다. 이름이 똑같아. 안 돼. 얘들아, 니네 방향이란 거 들었지? 방향. 방향과 크기가 있다. 내가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이지 대수적인 양수음수가 아니다.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내가 플러스를 북쪽으로 잡으면 얘는 북쪽 1m, 얘는 뭐야? 남쪽 7m란 얘기지. 음수로 마이너스 7이 아니다. 크기는 뭐냐? 방향과 크기가 같이 존재하는 걸 벡터라고 잡았는데 크기는 뭐냐? 숫자다. 내가 누가 크냐 그러면 7, 1을 보는 거라고. 니들은 7, 1. 따라서 얘도 똑같은데 봐라. 내가 혹시나 니네 어디에서 플러스 3쿨롬 마이너스 6쿨롬 전하가 다르잖아. 그럼 일단 첫 번째 서로 뭐 하겠다? 당기겠다. 그치? 서로 당기겠다. 누가 더 큰 힘으로? 똑같은 힘으로 서로 당길 거고, 누가 전하량이 크냐 그러면 6이다. 얘보다 2배 크다. 전하만 다를 뿐. 이해 갔니?
절대 음수양수 보지 마. 알았어? 물리학은 응용학이야. 그래서 얘들이 쓰는 룰 정도는 알고 들어가자. 여기까지 됐지? 자, 두 가지 알았다. 첫 번째, 전하가 생기는 원인은 누구의 이동 때문에 그렇다. 전자. 두 번째, 같은 전하끼리는 뭐한다? 민다. 서로 다른 전하는 당긴다. 근데 그 크기가 똑같다. 작용, 반작용이라는 뉴턴 아저씨의 운동 법칙의 의거.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 이거 몰라도 되지만 자기가 이해가 되면 오케이. 무슨 얘기냐? 전자가 왜 이동하냐입니다. 전자가 왜 이동하냐고. 뭐 내보내? 아니면 뭐 너가 이쪽으로 오세요. 호객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에너지야. 알았어? 에너지는 사라지거나 생성되는 게 아니야. 있는 거야, 기존에. 에너지는 그 이법칙 때문에 스스로 뭉쳐있는 것보다는 흐트러지는 것이 정상이야. 어려운 말이 아니야. 야, 니네 여기서 지금 나한테 수업 듣잖아. 행동에 제약을 받아 안 받아? 받잖아. 만약에 니네가 나를 TV로 본다고 생각해봐. 니네 집이야. 니네 어떻게 보겠냐. 책상에 앉아서 딱 이러고 정식 이렇게 보고 있겠다. 그럼 부모님이 좋아하지. 쟤 집중하네. 어떻게 봐? 일단 눕죠. 그리고 옆에 뭐 음료수나 하나 있어요. 과자도 있고. 그러다가 한 10분 지나면 어때요? 자죠. 그죠? 편하게 온다고. 편하게.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 흐트러지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나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여러분 잘 생각해요. 집중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놀고 싶은 게 정상이고요. 흐트러지려고 하는 게 정상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왜 고등생물이냐? 이걸 거스르면 좀 더 높은 레벨의 에너지를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동물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체력으로 리더를 차지합니다. 사자는 크고 힘이 세면 같은 크고 힘이 센 동년배의 나이를 가진 애는 전쟁이 되지만 늙고 그 에너지가 좀 떨어진 숫사자는 쫓겨나게 돼 있어요. 무리해서. 걔라고 젊었을 때가 없었나요? 걔도 젊었을 때 뭐 늙은 애들을 쫓아내고 지가 잡았듯이 계속 그런 걸 반복해. 근데 인간은 말이야, 고등생물이야. 나이가 들어도 안 뺏겨. 왜? 이걸 알아요. 조금 내가 힘들어도 흐트러지지 않고 조금 정신을 차리면 오랫동안 에너지에서 우위를 점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니들이 힘들게 자세를 고쳐잡고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걸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어떤 일에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각을 잡고 앉아야 되는 일이 있다면 분명 그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그게 막 화가 나신 부모님 앞이라도요. 그 각을 잡고 있으면요, 너희들한테는 에너지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럴 일이 있나 가만히 생각해. 친구랑 노는데 각 잡고 있어 이렇게? 친구가 야 우리 뭐 놀자 그랬더니 그럴까? 이런 웃기잖아. 친구가 같이 흐트러지는 건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 그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 이렇게 각을 잡는 거예요. 뭉쳐진 것들은 흐트러질 수 있는 애보다 에너지가 높은 겁니다. 무조건. 아셨어요? 그러니까 정리된 방은 새로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출발점이지만 흐트러진 방은 이미 에너지를 쓴 곳이에요. 거기에 들어간다는 건 내가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걸 막 정리하죠. 뭐예요? 내가 에너지를 써서 다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노트를 필기해라. 노트를 가지고 시험에 임해라. 각 잡힌 축적된 에너지를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전자도 여러분, 전자도 지나가다 흐트러진 에너지를 받는 거야. 자기가 받은 애들은 있잖아. 받은 애들은 도망가요. 원자로부터 도망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막 돌아다니다가 에너지를 발산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럼 에너지 잃겠지. 그 애들은 끌려 들어가요. 그게 공교롭게도 어떤 물질이 전자를 끌고 오면 음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 공교롭게도 외부 에너지를 받고 전자가 도망가 버리면 양전하를 띠는 것이다. 전자는 왜 움직인다고? 무엇이 관여한다고? 에너지요. 에너지를 얻으면 도망갑니다. 에너지를 잃으면
들어옵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럼 이 전자들은 말이죠. 모든 물질들이 에너지가 달라요. 어떤 물질은 전자가 도망가는 게 쉬운 애들이 있고 어떤 물질은 전자가 당기는 게 쉬운 애들이 있어. 근데 이게 다 상대적이야. 절대 똑같은 놈은 없어. 똑같은 놈은 같은 물질이야. 알았어? 같은 물질끼리 게 똑같지만 다른 물질은 반드시 뺏기는 관계야. 이해갔냐? 그럼 거기다 에너지만 주면 서로 전자가 이동한다는 얘기지.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마찰이라고 부르는 마찰. 우리는 비빌 거라. 여학생들 빛 있어요? 빛? 아, 그렇죠. 있습니다, 이 친구. 빛을 이렇게 머리를 빗을 거 아니에요? 설마 털을 이러진 않잖아요. 머리 빗을 비릅니다. 근데 한참 빗다 보면 빗에 머리카락이 붙습니다. 막 빗다가 종이 이렇게 하다니 종이도 이렇게 당겨져요. 무슨 얘기입니까? 플라스틱 빗하고 머리카락하고 마찰이 일어나니까 뭐가 이동한 거야? 전자가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는 전자를 빼앗은 거고 누구 하나는 전자를 잃은 거기 때문에 자연스레 서로 다른 전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서로 어떻게 할까요? 당깁니다. 그래서 막 빗질하다 보면 이렇게 막 한참 하다 보면요 머리카락이 빗을 딸이 올라와요. 이렇게. 모든 것들은 마찰을 하면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에너지는 전자의 이동을 도와요. 그렇게 되면 마찰된 두 물질 사이에는 뭐가 작용한다? 서로 다른 전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기력이 형성이 됩니다.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모든 전하의 발생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전자요. 그 전자는 왜 움직이는 거라고? 에너지를 잃거나 얻어서요. 그런데 물질들마다 잃거나 얻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두 물질 사이에서 열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면 전자는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두 물질은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게 됩니다. 띠게 되면 뭐 한다? 당깁니다. 이해 갔어요? 그게 81조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봐요. 마찰전기. 여기서 우리는 뭐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고 여러분. 마찰전기라는 게 뭐냐 이거죠. 에너지를 발생해요. 뭘로? 마찰로. 그래서 누구 이동을 유발시키는 거야? 전자 이동을 유발시키면 뭐가 생긴다? 전하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하가 발생하는 그 순간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른다? 정전기라고 부른다. 선생님 전기라며요. 앞에 왜 정이 붙나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부비하면 전기가 생겼죠. 근데 얘를 그냥 냅두잖아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해요. 물질을. 전자를 잃은 놈은 어떻게든 전자를 받아서 중성이 되는 거고 전자를 얻은 놈은 어떻게든 전자를 내보내서 중성이 되려고 합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생겨요. 전기도 열에 의해서 잠깐 발생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금방 돌아온다고. 이런 전기를 정전기라고 해요. 정전기. 그러면 저 콘덴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건 강제로 전원장치라는 게 있어서 전압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너 계속 음전화해. 이러고 있는 거야. 너는 양전해. 이러고 있는 거라고. 이해가니? 근데 우리가 무비 배우는 건 잠깐의 에너지 이동으로 생긴 거잖아. 근데 모든 원자는 또 잃거나 얻는 성질도 있지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지나가는 전자 아무거나 받아서 양전하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주변에 아무 데나 전자를 버려서 정상으로 음전하는 돌아오고. 이해 갔어요? 그때 잠깐 생기는 전기가 뭐라고요? 정전기. 그래서 여러분들 스웨터 같은 거 이렇게 건조한 날 벗다 보면 불꽃놀이가 시작돼요. 탁탁탁 막 이러면서. 그리고 옆 친구랑 이렇게 손잡으면 틱! 어머, 전기 발생.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주유소에 가보면 아빠 주유할 때 이렇게 내려봐요. 주유구 옆에 정전기 터치패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봐봐요. 정말 정전기가 왜 생기느냐? 주머니에 손 놓고 있다가 뺄 때 생겨요. 소리 났죠? 맞아. 그리고 여기다가 소리 났죠? 언제든 정전기는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정전기가 정말 주유구와 딱 맞는 순간에 스팍 같으면 휘발유에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무 터치패드를 딱 터치패드 하면 내가 음전한 쓰면 전자가 넘어가주고 양전한 쓰면 전자가 넘어가줘서 중성이 된 상태에서 주유를 하면 괜찮더라.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주유하면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왜? 이러면 에너지가 발생하기가 전화를 띄는 확률이 높으니까.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마찰전기는 뭐라겠죠? 마찰에서 물체가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을 마찰전기라 합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 다 지우는 거겠지. 이제부터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마찰에 의해 전기가 생기는데, 잘 봐요. 여기 쓰는 말. 마찰에 의해 뭔 뜻입니까? 에너지가 형성된다고요.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여기서 발생이 된다고요. 에너지 전환이. 그 에너지가 전자로 이동한다고요. 그래서 물질이 뭐를 띈다고요? 마찰에 의해서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게 마찰 전기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가 생략된 거야? 마찰에 의해 에너지가 발생해서 전자가 이동을 해서 전하를 띈다, 이 말이에요. 중심에 뭐가 사라졌어? 전자의 이동이란 말이 사라졌잖아요.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요. 그럼 여기에 대전과 대전체는 뭐냐? 사실 대전이라는 건요, 전하를 띠는 현상 자체를 대전이라고 해요. 대전이 뭐라고요? 전하를 띠는 현상이에요. 그럼 대전체는 뭔가요? 전하를 띤 물질이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일단 대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자가 움직이면 전하를 띠게 되니까. 그럼 그 전하를 띈 물질, 각각의 두 물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그걸 대전체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근데 정전기는 이 대전체가 전하를 띠는 시간이 매우 짧다, 이런 얘기죠. 아셨습니까? 자, 전하의 이동과 대전,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겠지. 사실 전하를 띄는 게 대전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전하가 이동했다고 얘기하지만 이 전하의 이동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체는 바로 전자다. 전자는 우리가 상대값으로 마이너스 1쿨롱의 전하를 띄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전자가 이동한 쪽은 봐요. 물질 A가 있고 물질 B가 있어요. 얘들이 이렇게 접촉을 한단 말이야. 여기서 접촉면에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마찰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자, 물질 A와 물질 B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전화를 띄고 이렇게 된다. 이해합니까? 이렇게 전화를 띄는 걸 대전, A랑 B를 대전체라고 부른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누가 이동해서 대전체가 된 거예요? 전자요. 이해갔죠? 이런 겁니다. 두 물질은 전자를 얻고 잃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 자, 밑에 마찰전기 발생 원인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마찰전기의 발생 원인은 전자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전자 때문에 그렇다고요. 전자. 전자가 이동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전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는 무슨 막대가 있고요? 플라스틱 막대가 있죠. 그죠? 빨대죠, 빨대. 자, 이게 플라스틱 막대라고 합시다. 하나는 누가 있어요, 이렇게? 수건이 있어요, 수건이 하나. 그래서 둘을 이렇게 한 거죠. 접촉을 시킨 거야. 그래서 마찰을 발생해 본 거죠. 그랬더니 얘가 무슨 전화 띄었어요? 빨대가 마이너스를 띄었어요. 마이너스. 얘는 무슨 전화를 띄었어요? 플러스를 띄었어요. 그러면 접촉할 때 잘 보세요. 뭐가 이동했다? 이런 거예요. 이해 가요? 여러분, 털로 만든 제품들 있죠? 응? 털장갑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걔들은 전자를 잘 잃어버려요. 털로 만든 것들. 그 다음에 에보나이트 막대 같은 거 있죠. 에보나이트 막대라는 말 자주 들을 건데 걔들이 전자를 잘 뺏어가요. 이런 걸 대전 순서 해가지고 대전열이라고 불러요. 털장갑, 털가죽, 이쪽에 털가죽은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애들. 그러니까 양전화 띄기 쉽다는 거고요. 중간에 유리도 있고요. 쭉 보면 플라스틱, 그러다가 에보나이트 막대까지 쭉 순서대로 몇 개를 놓고 사람들이 보여준단 말이야. 자, 이렇게 에보나이트 쪽으로 가면 전자를 잘 얻어 음전화 띄고, 털가죽 쪽으로 가면 전자를 잃어서 양전화 띄고,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든 부비면 누구 하나는 전자를 잃게 되고 누구 하나는 전자를 얻게 돼서 뭐가 생긴다? 전화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갔다? 수건에서 어디로? 플라스틱 막대로 갔다. 이렇게 알아두는 거죠. 수건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갔다. 이해 갔어요? 이게 무슨 전기? 마찰 전기며, 이렇게 전하를 띄는 현상을 대전, 이런 플라스틱 막대와 수건을 대전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괄호 2번 대전 후 물체가 띄는 전하는 무슨 소리냐? 옆에 있는 그림도 무슨 소리냐? 전자를 얻은 애들은 음전하를 띄게 되는 거고 전하 평형이 깨졌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전자를 잃은 애들은 양전하를 띄는 거죠. 그 얘기를 보여준 거고요. 자, 바로 3번에 전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력은 뭐라고 했어요? 전기력 두 가지만 외우라고 했죠. 같은 전하끼리는 민다, 당긴다. 민다. 서로 다른 전하는 당긴다. 그 두 힘의 크기는 어떻다? 항상 같아야 된다. 이해 갔어요? 그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어디라고? 전기장입니다. 전기장은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여러분, 거기 다른 종류 전하 사이에 전기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막 당기고 있죠. 그리고 화살표 있죠. 그죠? 시내야 있지? 어디에 있어? 여기 있다. 체리야. 타투를 했습니다. 체리 타투. 손등에 이뻐. 딸기를 해. 딸기 있다고 하는 거. 야, 서로 다른 전화를 띄면 뭐 한다고? 당긴다니까? 야, 선생님, 땀 뻘뻘 흘리면서 소고하는 거 안 보이냐? 땀을 뻘뻘 흘리잖아, 진우야, 그지? 안쓰럽지 않냐? 왜 니들은 땀도 안 흘리고 봐? 나는 지금 에너지를 어떻게 흐트러뜨리고 있잖아. 니는 각 잡고 빨아들이고. 편하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앞에서 다 한 거야. 그냥 그림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야, 같은 전화끼리는 서로 밀어낸다고. 양양, 밀어낸다고. 근데 서로 다르면 당긴다고. 근데 두 힘의 크기는 어떻다고? 항상 같다고. 어려운 문제 하나 내자. 야, 천정이거든? 실로
A가 이렇게 있어. 이 실로.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있어. 요 각이 봐. 1번, 2번 중에 각도가 2번이 커. 근데 얘가 정지 상태다. 이 둘 사이에 무슨 역작용할까? 딱 정지했어. 멈췄어. 전기력으로 무슨 역작용이? 인력이야, 청력이야? 맞지? A가 B를 미는 게 세, B가 A를 미는 게 세. 방금 나하고 한 약속을 또 어겼잖아. 서로 밀고 당길 수 있지? 두 힘의 크기 어땠나를 상관. 그렇지, 같다고 얘기해야지. 근데 니들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각도 2가 더 큰데요? 맞아? 이건 뭐 차일까? 중력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하면 A, B는 서로 밀어. 맞아. 청력이 A와 B는 동일한 청력이 존재해. 무슨 말이냐? A가 B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두 힘은 같다고. 그런데 누가 질량이 클 거 아니? A가 커서 그 힘으로 얼마 못 민 거야. B는 질량이 작아서 저 위까지 올라가 있는 거.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 좀 어려운 얘기지. 이건 뭐냐? 전기력만 있는 걸 따진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는 중력도 존재한단 말이야. 그치? 동일한 힘이라면 질량이 작은 놈이 더 밀려 올라간 것뿐 노란색의 전기력은 동일해. 알았냐? 자, 이제 정전기 유도 봐봐. 81쪽에. 자, 정전기를 유도하는 거야. 정전기를. 알았니? 정전기를 유도하는데 잘 들어라. 정전기 유도는 접촉하지 않는 거야. 중요한 게. 뭐라고? 접촉하지 않는다. 자, 내가 정전기 유도를 할 수 있는 물질을 갖다 드릴게. 정전기 유도에 사용하는 재료. 보통 금속이야, 금속. 금속은 그 속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가 존재해. 이거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이 전자를 이렇게 불러. 그래서 얘들 때문에 열도, 전도할 때 열전도, 우리 젓가락에다가 이쪽 불 켜면 이쪽 열이 전도되는 거. 그 다음에 전기도 잘 통해. 누구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이해갔냐 여기까지? 그런데 얘를 가지고 이 실험을 한다는 거야. 봐봐. 이거 묶어. 실로 이렇게 묶어. 그래서 여기 도체를 하나 묶었어요. 자, 얘는 현재 전압 평형 상태야. 그러면 자, 이 원자 내부에, 이 물질들 내부에 양전하지. 양성자가 있는 게 양전하잖아. 얘와 누가 음전하가 어떤 경우야 지금? 같은 경우야 지금. 근데 대전체를 갖다 대는 거야. 얘가 이걸 띈 거지. 대전체는 깨진 거 아니야, 평형이. 대전체 지금 보니까 양전하보다 누가 더 큰 거야? 음전하량이 양전하량보다 큰 거야. 결국 뭐지? 양성자의 숫자보다 전자의 숫자가 더 많은 거라고 지금. 근데 접촉을 시키지 않은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봐라. 얘는 처음에, 이거 처음 상태라고 하잖아. 에이, 똑같이 그려야지. 자, 대전체 접근이 오지 않은 상태. 이 빨간색 점이 뭐냐면 자유전자 분포도. 그런데
얘는 대전체가 뭐 한 거야 지금? 접근을 한 거야.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되잖아. 어때? 빨간색이 어디로 이동했냐? 왼쪽으로 이동했잖아. 그럼 부분적으로 얘가 뭐를 뜰 거야? 마이너스. 그럼 얘는 뭘 띄고? 자, 대전체를 가까이 됐더니 대전체가 접근했더니 접근한 거야. 접근이라는 말은 접촉을 했니 안 했니? 하지 않아. 접근만 한 거야. 그러면 가까운 곳은 같은 전화야, 다른 전화야? 다른 전화가 발생하고 먼 곳은 같은 전화가 발생했지. 보니까 이렇게. 자, 중요한 게 이거야.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 봐라. 자, 대전체를 걷어들였어. 치웠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랑 똑같아져. 전화를 띄지 않는다. 자, 내 말을 들어봐. 대전체를 딱 접촉을 하면, 응? 여기 남는 전자가 얘로 넘어가. 그럼 얘도 뭐를 띄어? 전화를 띄게 되는 거야. 다시 봐봐. 얘랑 얘는 전화를 띄지 않고 얘는 전화를 떴는데, 예를 들어 마이너스 4Q야 얘가. 마이너스 4Q. 그래가지고 얘한테 갖다 딱 접촉했어. 그걸 딱 떼버리면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2Q 이렇게 돼. 전화 평형에 있어. 근데 얘는 그러지 않은 거야. 그냥 근처만 갖다 댔어. 그럼 이쪽은 전자들이 밀려 나왔으니까 플러스, 이쪽은 뭐 마이너스. 그다 치웠어. 우리 치워. 다시 말해서 전자의 이동이 없었다. 얘는 전자의 이동이 없었던 거야. 사실 내부에서 이동이 있었던 거야. 내부에서 이동. 근데 외부로의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대전체를 치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원 상태로 돌아와. 이해가서? 이게 뭐라고? 잠깐 생기는 전기, 정전기 유도야. 유도만 했다 떼면 원 상태로 돌아온다. 알았어? 자, 바로 뒤에 그걸 이용한 검전기라는 게 있거든. 검전기. 알겠냐? 이거 설명하고 선생님이 테스트를 할게. 이거 설명하고. 알았죠? 고생했어.